안녕하세요. 전 올해 45 김미선입니다. 대전에서 고깃집을 8년째 운영하고 있죠. 19년 결혼 생활, 5년째 부부관계도 없는 남편, 술만 마시면 손 찍어 마는 남자. 여자로서의 인생은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34살 청년이 제 가게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 가서 고기를 받아왔고 6시부터 양념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시에 문을 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고 고기를 굽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든 건 무거운 고기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냉동실로 옮기는데 한 박스가 20kg가 넘었습니다. 혼자 들다가 몇 번이나 허리를 삐끗했고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남편은 늘 그랬듯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술 마셨구나. 조심스럽게 지나가려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뭐야, 이제 들어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돈은 잘 벌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네.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시면. 데워? 내가 뭐 하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해줘? 미안해요. 내일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쓰러졌고 전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빨개진 뺨, 멍이 들기 시작하는 광대뼈. 화장으로 가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거울 속 여자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도 한계였고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면접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가게로 오세요. 면접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키는 한 182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솔직히 잘생겼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깨끗한 피부, 선한 눈빛, 체격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우입니다. 올해 28이고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습니다. 이력서를 받아보니 지방 대학 졸업, 구직 활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고깃집에 지원하셨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생계를 위해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고깃집 일 해보셨어요? 네, 대학 시절에 삼겹살집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홀 서빙이랑 주방 보조 다 해봤어요. 경력이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손님 응대도 중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우 씨는 첫날부터 일머리가 좋았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경력이 있어서인지 손님 주문 받는 법부터 고기 굽는 타이밍, 테이블 정리, 설거지까지 척척 소화했습니다. 저녁 피크타임에 손님이 몰려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3번, 5번 테이블 모두 삼겹살 인분씩이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듣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참 친절하네요. 인상도 좋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맞았습니다. 민우 씨는 손님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응대했고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반찬 더 달라고 하면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싹싹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무거운 고기 박스도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옮길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 고마워요. 한 손으로 20kg 박스를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좋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고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6번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자 3명이
소주를 계속 시켰습니다. 벌써 소주 3병째였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욕설도 섞여 나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여기 사장 나와. 6번 테이블 남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보니 남자가 테이블을 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에서 냄새 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바꿔. 이미 먹었는데? 환불해?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 장난치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술 마시고 때리던 그 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 놓으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남자와 저 사이에 서서 남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어디서 끼어들어? 손님, 사장님한테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뭐?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그 주먹을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일행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지만 민우 씨는 끝까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저런 손님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청년 참 의젓하네요. 민우 씨는 손님들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리고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우 씨. 천만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우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그 눈빛, 차분하지만 강했던 목소리, 탄탄한 팔로 남자를 제압하던 모습, 그리고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회피했습니다. 그런 일에 왜 나를 끌어들여? 알아서 해결해. 그게 남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28살 청년은 저를 지켜줬는데 17년 함께 산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우 씨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고 민우 씨도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민우 씨,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더 힘이 세니까요. 미소 지으며 고기 박스를 들어올리는 민우 씨.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민우 씨도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으면 홀에서 민우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왜 저러지? 어느 날 오후 3시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섞으며 몸을 숙였는데 뒤에서 민우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우 씨가 홀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뭐랄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압도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민우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양념을 비비려고 몸을 숙이면 앞치마 아래로 제 몸의 곡선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계속 날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젊을 때부터 몸매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가슴도 풍만했고 허리는 가늘었으며 엉덩이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 살이 쪘지만 그래도 여전히 S라인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나를 아줌마라고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흥미 없어졌어. 그래서 전 항상 여자로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난 그냥 아줌마야. 그런데 지금 28살 청년이 제 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압도된 표정으로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계속 민우 씨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28살이야. 28살. 나보다 17살이나 어린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뒤집다가 테이블을 닦다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그때마다 민우 씨가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민우 씨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나올 때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이도 있는 사람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고기 납품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혼자 받았지만 그날은 민우 씨가 함께 나와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납품 많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우 씨. 새벽 5시 납품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삼겹살, 목살, 갈비. 박스가 수십 개였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박스를 하나씩 열어 고기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신선도, 마블링, 색깔. 민우 씨는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이 삼겹살 좋네요. 마블링이 정말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쵸? 이 업체는 품질이 좋아요. 나란히 앉아서 고기를 선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민우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때요? 민우 씨가 고기 한 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 씨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고 가늘고 곱았습니다. 남자치고는 정말 손이 고왔습니다. 손이 참 곱네요.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손이 피아니스트 손 같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우 씨의 손을 보다가 문득 그 손으로 제 몸을 만진다면 아, 미쳤다. 내가 지금 뭘 상상하는 거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고기 선별을 마치고 냉장실에 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냉장실 안에서 민우 씨와 함께 박스를 옮겼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사장님은 밖에서 밀어주세요. 알았어요. 민우 씨가 냉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전 밖에서 박스를 밀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 자꾸 몸이 닿았습니다. 박스를 밀다가 균형을 잃으며 제 가슴이 민우 씨의 등에 푹 눌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돌아봤는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좁아서 어쩔 수 없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균형을 못 잡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우 씨가 얼른 작업을 계속했고 우린 서둘러 박스를 다 넣었습니다. 냉장실을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뜨거워졌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뭐야, 이 느낌은? 신혼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아니면 욕망.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 씨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제 가슴의 무게를, 풍만한 곡선을. 며칠 후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후식용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수박.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을 정말 예쁘게 깎고 있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꽃 모양으로 자른 수박. 마치 요리사처럼 정교하고 세심했습니다. 민우 씨, 과일 정말 예쁘게 깎네요. 아,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곱고 섬세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는 모습. 그 손으로 저를 만진다면 얼마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까. 아, 또 이런 생각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 얼굴 빨개요. 주방이 더우신가 봐요. 아, 네. 좀 더운 것 같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됐습니다. 민우 씨가 온 이후로 매출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손님들이 민우 씨를 보러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그 잘생긴 청년 오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오늘도 여기서 먹어야겠네요. 단골 손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늘자 저는 사업 확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을 내거나 아니면 가게를 더 크게 리모델링하거나. 민우 씨, 시간 있을 때
사업 계획 좀 같이 짜볼래요? 네,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내일 쉬는 날인데 괜찮으면 낮에 만날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온 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자료도 다 집에 있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남자를 집으로 부르다니. 하지만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내일 낮 2시는 어때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 홀가분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샤워하고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장님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들어와요. 민우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전차를 내왔습니다. 자료는 어디 있어요? 아, 서재 있어요. 가져올게요. 서재에서 사업 계획서와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점을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디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우 씨는 진지하게 듣고 좋은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사장님, 지점을 내시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할 텐데 대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5천만 원 정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고 공기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민우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알바생과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흥, 민우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싫으시면 멈출게요.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지 않아요. 그 순간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떨리며 닿았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키스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제 가슴이 민우 씨의 가슴에 푹 눌렸습니다. 사장님, 방으로 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 민우 씨, 제가 무거워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뭐가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세요. 민우 씨의 손이 천천히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우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 뒤로 갔고 속옷끈을 풀었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민우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워요. 손끝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과일 깎던 그 섬세한 손이 지금 제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몸을 숙이며 입술로 사장님, 제가 서툴러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줘요. 민우 씨가 내 몸에 쏙 들어왔을 때 전 온몸이 수축되어 부르르 떨었어요. 그날 오후 우린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민우 씨는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고 제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그 모든 게 좋았습니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게에서는 평소처럼 사장과 알바생으로 지냈지만
문 닫고 나면 우린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우 씨가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으며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레본 게 언제였더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우 씨는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예전엔 거의 안 하던 화장을 이젠 꼼꼼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아이섀도도 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꽃이 피네요. 아, 그래요? 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옆에서 민우 씨가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제가 오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늦어? 손님이 많아서요. 손님? 남자 알바랑 놀다 오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넌 바보인 줄 알아? 표정 다 변했어. 화장도 진해지고. 남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설마 그 어린 놈이랑 뭔가 하는 건 아니겠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 설마. 넌 그럴 사람 아니잖아. 나이도 있는데?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불륜이잖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남편은 19년 동안 저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관계도 5년째 없었고 말도 거의 안 했으며 술만 마시면 때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회피했고 저를 지켜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제가 충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민우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맞아.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게에 불시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남편분 오셨다 가셨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둘러보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불안했습니다. 들킨 건가? 며칠 후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 씨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네, 사장님. 내일 뵐게요. 잘 자요.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사장이랑 알바생 사이예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말해? 일 잘하는 직원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흥.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우 씨와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나가고 불을 반쯤 끄고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장님. 민우 씨도 키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쥐고 있었으며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차갑고 낮은 목소리. 여보, 닥쳐. 이 더러운 년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뒤로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 내 마누라랑 키스하는 놈한테 진정하라고? 남편이 민우 씨한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그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이 새끼가. 남편이 계속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우 씨는 차분하게 제압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당장.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명해. 가게는 반 나눠.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야. 가게는 제가 8년 동안 혼자 운영한 거예요. 상관없어. 결혼 생활 중에 만든 거니까 내 것도 돼. 당신은 한 푼도 안 넣었잖아요.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바람 피운 거야.
네가 잘못한 거라고.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19년 동안 한 번도 절 제대로 사랑한 적 없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부 관계도 5년째 없고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 때리고 그게 부부예요? 그래도 바람은 안 폈잖아.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놈한테 몸을 굴린 거야? 늙은 아줌마 주제에? 이혼해요. 그게 낫겠어요.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 외도를 증거로 내세워 가게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무관심, 부부관계 거부,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 녹음 파일.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옆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길 거예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과 부부관계 거부가 인정되므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원고의 외도는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합니다. 이겼습니다. 가게는 제가 지켰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민우 씨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나이 차이 11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린 행복했으니까요. 민우 씨는 제 남편이 아니라 동업자가 됐습니다. 사장님 제가 투자할게요. 지점 내요. 정말 우리 함께해요. 평생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린 지점을 냈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만나 고깃집 본점 앤드 2호점. 간판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우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나이 든 여자 사랑해줘서. 민우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든 게 아니라 성숙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 아니 이제 미선 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그만이죠. 맞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면 그게 전부 아닐까요? 1년 후, 우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5세 신부, 28세 신랑.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우린 행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쁘세요. 잘 어울려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미선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나도 사랑해요, 민우 씨. 여러분,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진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45세에 찾은 사랑, 28세 청년과의 사랑.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린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니까요. 내일도 우린 함께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진심이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